안녕하세요. 네, 원래도 그랬지만 오랜만에 하려니까 무지 어색하네요. 네, 본의 아니게 쉬다가 돌아오는 김에 이왕이면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었으나 방이 좁아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직 제 허리가 온전치 않아서 이 리뷰는 패스하려다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라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리타 배틀엔젤은 일본의 만화인 총몽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키라와 공각기동대 등과 더불어 사이버펑크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아마 지금 3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일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하의 연령대이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최정병기 그녀의 먼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박찬욱 감독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연출했을 때 총몽과 최정병기 그녀를 같이 거론했던 적이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작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화한다고 해서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거의 20년 전부터 영화로 만들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바야흐로 아바타가 개봉하고 나서 이제 차기작으로 총몽을 찍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바타가 하필이면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속편을 그것도 한 편이 아니라 무려 4편을 한꺼번에 촬영해서 줄줄이 개봉시킬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들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임스 카메론이 총몽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해서 절대 다른 감독에게 넘기진 않을 거란 말을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아바타의 제작 기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결국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제작자로 물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꺼림칙하고 아쉬웠지만 그토록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것에서 반갑기도 했지만 글쎄요. 유감스럽지만 제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던 영화고 다른 관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선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알리타 배틀엔젤의 CG와 그 CG에 기반에 쌓아 올린 영상은 기가 막힙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바타를 뛰어넘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죠. 아바타가 개봉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애초에 두 영화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아바타와 알리타 배틀엔젤을 모두 제작한 존 랜도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바타를 작업할 때는 제작진들에게 포토리얼리즘을, 그러니까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영상을 지향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답니다. 그 누구도 판도라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요. 반면에 알리타 배틀엔젤의 경우는 비록 미래가 배경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포토리얼리즘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알리타 배틀엔젤을 통해 역력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 CG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특히 배경만이 아니라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많은 캐릭터들이 정말 독보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예컨대 자팡은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CG로 덧붙여진 건데도 질감부터 움직임까지 마치 실존하는 캐릭터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맹세코 단 한 번도 CG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을 정도였고 그런 캐릭터들로 구현한 수차례의 액션 장면도 감탄을 절로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빠르고 현란한 화면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CG는 말할 것도 없고 카메라의 구도와 동선 등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 영화였다고 했으나 이왕 보실 거라면 아이맥스를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와 같았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전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임과 동시에 도대체 왜 알리타를 굳이 퍼포먼스 캡처로 구현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AI의 할리 조엘 오스먼트나 프로메테우스의 마이클 패스밴드처럼 로사 살라자르를 그대로 보여줬으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다른 둘과 달리 알리타는 사이보그라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의미와 더불어 제임스 카메론이 만화와 같은 캐릭터를 영화에 그대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욕망도 투영된 결과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액션 장면만 봐도 알리타를 퍼포먼스 캡처로 구현한 이유에 대해 절로 수긍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 실사로 촬영했었다면 오히려 퍼포먼스 캡처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판권을 일찌감치 구입하고도 한참 동안 미뤘던 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제작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말도 했던 걸 보면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그렇게 기가 막힌 CG와 액션을 선보이는 데 반해서 각본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합니다. 어떻게 그런 영화와 비교하냐고 버럭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각본만 논한다면 뺑반보다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알리타 배틀엔젤은 차고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는 거지 각본 자체는 실망스럽습니다. 초반부를 보면서는 제가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원작에 제법 충실한 편이었고, 특히 일본에서 오래전에 제작했던 애니메이션과 상당히 유사해서 더더욱 기대가 커졌었지만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부터 이야기가 구심점을 잃고 캐릭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에서 뺑반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알리타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주변 인물들과의 로맨스와 가족주의에 몰두하면서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오락영화로 변질되고 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영화는 세계관에 대한 전제가 없다시피 합니다. 왜 세상은 공중도시와 지상도시로 나눠졌는지, 양쪽의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대추락은 왜 발생했고 화성연합과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이 거의 누락됐습니다. 이런 전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의 행동 등의 개연성이나 설득력이 제대로 부여되질 않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속편을 위해 남겨둔 떡밥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패착입니다. 이를테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 거죠. 알리타 배틀엔젤만이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마블에 이어서 DC도 최근 들어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제 아무리 시리즈로 기획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한 편의 영화는 온전히 한 편의 영화로 기능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리타나 신비한 동물들처럼 속편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기 전에 완성도의 극심한 저하로 인해 실망만 부추길 뿐이고, 이건 더 나아가 잠재적인 관객마저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리타 배틀엔젤은 각각의 캐릭터에게 주어진 이야기도 대부분 망가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휴고는 결말부의 몇 분 사이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슨 영웅의 탄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작정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휴거와 관련하여 엄청난 구멍이 있지만 스포일러라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고, 설상가상 알리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와 가족주의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정작 알리타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풀어내지 않은 바람에 결정적일 때 실소를 자아내거나 생뚱맞아 보이는 불상사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대책 없이 술집에 쳐들어가서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이라거나 휴고가 알리타에게 너야말로 누구보다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별로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마치 20세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알리타의 이야기를 제대로 그리지 않은 탓에 개연성이니 설득력 따윈 무시한 채 관객에게 우격다짐으로 원래 그런 캐릭터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얼버무리는 식이라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과연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인지 로버트 로드리게스의 영화인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원작과 비교해도 그렇고 로버트 로드리게스의 전작들과 비교해도 그렇고 알리타 배틀엔젤은 꽤 밝고 건전한 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교적 대중적이죠. 이런 스타일은 로버트 로드리게스보다는 제임스 카메론에 가깝습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지금까지 대부분 중저예산이거나 B급 성향의 영화를 연출했다면 제임스 카메론은 타이타닉에 이어 아바타까지 대중 친화적인 이야기를 선보였죠. 물론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처음으로 제작비가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를 연출하면서 영화의 목적에 걸맞게, 즉 흥행을 의식해 변모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연출관을 녹여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알리타 배틀엔젤은 그나마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던 액션을 제외하면 로버트 로드리게스라는 감독과는 이질감이나 괴리감이 큰 영화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작의 세계관부터 주제의식까지 대거 휘발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지금은 사장되다시피 했고 워낙 어둡기도 해서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로서의 문법을 적용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원작과는 별개로 봐도 응당 디스토피아로 그려졌어야 할 세계인 것 같은데도 딱히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타의 내면과 심리를 묘사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주변 인물들과의 로맨스와 가족주의로 한눈을 파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탓에 알리타가 기억을 찾기 전이나 후나 마땅히 겪었어야 할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죠. 이래저래 능력에 비해 가벼이 소모된 배우와 캐릭터도 몇 명 있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10분 이해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구심점과 개연성 등을 상실하고 많은 각본의 완성도가 낮아진 건 참 아쉽네요. 분명 알리타의 성장기로 볼 여지가 다분한 이야기고 제임스 카메론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까지 와닿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원작과의 거리를 좀 더 두더라도 대대적인 각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네요. 참고로 국내에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원래 제임스 카메론이 쓴 600페이지의 각본을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본은 186페이지였고 600페이지는 캐릭터와 세계관 등의 설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와 가진 인터뷰를 봐도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자신의 각본을 거의 그대로 썼다고 말했으니 알리타 배틀엔젤의 문제를 두고 마냥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임스 카메론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흥행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각본도 썩 높은 점수를 얻긴 힘들죠. 참신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은 평이하다면 평이하고 무난하다면 무난한 각본이라 개봉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알리타 배틀엔젤에는 로버트 로드리게스보다는 제임스 카메론의 그림자가 더 크고 짙게 드리워진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긴 하네요. 이건 여담이지만 예상을 폭발적으로 뛰어넘었던 보헤미안 랩소디로 인해 고무된 건지 아니면 제임스 카메론도 있겠다 잘만 밀어붙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건지 20세기 폭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감독과 배우가 내한하고 TV 광고도 많이 내보내고 이동진 평론가와 제임스 카메론의 라이브 인터뷰도 진행하고 좀 생뚱맞아 보였지만 이서진 씨와 갓세븐의 진영 씨를 기용해서 광고도 찍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영화는 국내에서 아마 높게 잡아도 200만을 조금 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극한 직업이 독과점을 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고 개인적으로 극한 직업을 재밌게 봤지만 독과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 영화가 국내에서 크게 흥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알리타 배틀엔젤도 스크린 수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좌석 판매율에서마저 극한 직업을 단 한 번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교차 상영이 주인 영화가 아닌데도 좌석 판매율이 이렇다면 결국 관객의 구미를 그 이상으로 잡아당기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오히려 이걸 보면 스크린이 많은 만큼 좌석 판매율이 떨어질 법도 한 극한 직업의 인기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럴 때마다 꼭 어디선가 나타나서 대중의 취향과 선택을 일단 덮어놓고 모욕하지 못해 안달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경우에 더 심하죠.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본토인 북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일찌감치 박스오피스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리타 배틀엔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올해 최초로 폭망하는 영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개봉 첫 주말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2,500만 달러, 최종 수입은 고작 5천만 달러에서 그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개봉일을 2월로 미뤄서 개선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작년 12월에 개봉했더라면 이것보다 더 낮았을 거라는 거죠.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확률은 적지만 저 예상이 크게 빗나가거나 할리우드에게 노다지로 떠오른 중국과 원작이 태어난 일본에서의 흥행이 성공하는 겁니다. 고스트 인 더 쉘의 경우를 보면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퍼시픽 림이나 베놈 같은 사례도 있으니 속편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